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공정서 원본 등의 부실 기재죄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공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는요, 문서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범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법원이든 검찰이든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 약칭 줄여서 공원불,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다.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 즉 공원불에 대해서는 우리 228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서 공정서 원본 등의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을 때, 이것이 공원불입니다. 그러면 이 공원불의 객체는 뭐냐? 공정서 원본 등이죠. 그러면 공정서 원본이라는 게 무엇이냐? 모든 공문서가 공정서 원본이라는 게 아니라 공문서 중에서도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 이것만을 공정서 원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 상업등기부, 그리고 화해조서, 또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공정서 원본에 해당하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이 공정서 원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도 공정서 원본이 아니다. 왜? 이것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조서에 대해서 공정서 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는 2010도 3232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그리고 또 등 속에는 뭐냐?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 그렇지만 판결 원본은 공정서 원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 잘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저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는 뭐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서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허위 신고란 무엇이냐? 그것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진실에 반하는 사실. 네. 자, 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했을 때, 그때 공원불의 실행 착수가 인정이 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이고요. 그렇다면 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허위 신고가 아니라 만약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부실 등기가 이루어졌다. 예, 이것은 공원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서 소개해 주겠어요. 이 판례는 83도 2442 판례입니다. 공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에 있어서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사자가 허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 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원불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공원불의 행위는 당사자가 허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법원이 허위로 촉탁을 했다, 그래서 부실 등기를 일어나게 했다, 그것은 공원불이 아니라는 거죠. 왜? 법원의 촉탁은 촉탁일 뿐 당사자의 허위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거예요. 부실의 사실. 이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것은 뭐냐? 그 공정서 원본의 중요한 점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다. 또는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부실기재가 되느냐?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게요. 만약에 그 공정서 원본의 기재사항에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다. 부존재, 무효 사유가 있다. 그러면 공원부를 구성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유효하다. 그리스는 공원부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이거를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공원부를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법률행위가 부존재하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공원부를 성립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거나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간단한 하자만 있다, 가벼운 하자가 있다, 그러면 공원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딱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이 판례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판례들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판례입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던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가장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된 경우, 이것은 공원물이 성립한다. 왜? 혼인을 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혼인신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혼인의 의사가 없는 혼인신고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공원물이 성립한다. 당연합니다. 명쾌합니다. 자, 이것은 85도 1481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을 기망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도 사기죄와 별도로 공원물이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경유했다. 이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원물이 성립한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공원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약간의 하자가 있다. 기재 절차나 내용에 약간의 하자가 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거나 권리관계의 실체와 일치해서 전체적으로 기재된 사실이 진실과 부합할 때에는 부실기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관한 판례 한번 볼까요? 소유권의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 이것은 공원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소유권의 중간 생략 등기는 A에서 B 앞으로 C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A에서 바로 C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경우, 이게 중간 생략 등기죠. 즉 B 앞으로의 중간 등기를 생략한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A와 B와 C 사이에는 소유권 이전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공원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해외 이주의 목적으로 일시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 신고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일석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효한 이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가 없이 가짜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 사유가 있어서 공원물이 성립하지만, 그러나 가장 이혼의 경우에는 일시적이나마 그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물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또 하나의 판례, 이것은 기망에 의해서 협의 이혼 신고를 한 것인데요.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 사유가 있죠.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 신고를 해서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 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원불의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95도 448 판례입니다. 아까 그 가장 이혼 판례는 76도 1074 판례고요. 자, 이렇게 말하자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원불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요. 1인 주주회사에서 1인 주주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게 했다. 내용을 볼게요. 1인 주주회사에서는 그 1인 주주회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서 1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 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소 등의 형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 자,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한 사람이 모든 주체를 다 가지고 있는 1인 주주회사에서는 그 1인 주주회사가 마음대로 이사도 선임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실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 비교 판례가 있어요. 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데 따른 이사 사임 등기. 자,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건 1인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사가 스스로 사임하는 것은 오로지 이사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 사임 등기는 주총이나 이사회 의결 내지 1인 주주 의사와 무관하므로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 사임 등기는 부실 등기다. 아니 1인 주주가 멋대로 이사 사임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건 부실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공불이 성립한다는 거지. 왜? 이사가 사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1인 주주가 이사를 멋대로 사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 사임 등기는 공원불이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부존재 또는 무효, 취소, 유효 이 경우에 그 부존재, 무효 사유 있을 때는 공원불이 성립하지만 유효하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일 때는 공원불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이 판례의 결정판을 여러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2005도 4919 판례입니다. 보세요. 공정서 원본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서 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공정서 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네, 부존재하거나 부존재라는 건 아예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무효다. 어떤 법률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그 법률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존재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공원불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서 원본의 기재사항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그것은 공원불이 아니다. 이 판례는 2008도 10248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공정서 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서 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서 원본 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감사 변경 묻기를 한 것은 공원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끝으로 여러분, 이 거래 가액이 등기부에 거짓 기재가 됐을 때, 거래 가액이 등기부에 거짓 기재가 됐을 때, 그것이 공원불이 아니라고 하는 판례를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자, 이 판례는 2012도 12363 판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실기재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부실기재가 되는데, 그런데 이 거래가액은 등기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국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이것은 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면 변론으로 하고 형법상 공원불 및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왜? 거래가액은 등기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이 공원불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는데, 항상 잊지 말 것은요, 공정서 원본 등에 부존재나 무효사유에 해당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공원불이 성립하지만, 그게 유효하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벼운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원불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다음 특강 시간까지 안녕.